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간 후보 단일화 문제가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16일 TV토론을 한 데 이어서 17일과 18일 여론조사를 통해 19일 최종 후보를 발표하기로 합의를 했는데요. 과연 그 합의가 지켜질지 이종근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네.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 TV 토론회가 우여곡절 끝에 채널A에서 열렸어요. 네, 전 방송국이 다 생중계했습니다. 생중계를 예. 했죠. 예. 핵심 쟁점은 뭐였습니까? 일단 윤석열과 관련된 그 입장이 사실 눈에 들어왔어요. 윤석열 총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 두 번째는 합당이냐 입당이냐. 예. 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단일화라든지 앞으로의 어떤 그런 행보를 봤을 때 저는 이 두 가지에 대한 입장 차이가 가장 눈에 들어왔습니다. 윤석열에 대해서는 지금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마케팅을 하는데 네. 과거에 당대표 시절에 비례대표를 영입하기 위해서 딱 한 번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90도로 뭐 절을 했다라고 예. 지금 언론에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미 깨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는 사실 그 윤석열 검찰총장을 당시 여주지청장이 여주지청으로 가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탄압받고 있을 때 그때 사실 지금 안철수만 만난 게 아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저기도 만났습니다. 양정철도. 아니 김한길 당시 공동대표 체제였기 때문에 예. 원래는 김한길이가 잘 알아서 만났고 네네. 또 김한길이가 안철수 당신도 한번 만나보세요 해서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제가 드린 말씀이 양정철도 만났다는 걸 그 다음에 청문회 때, 청문회에서 얘기했죠. 얘기했죠. 야당 의원들이 질문했을 때. 근데 어쨌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윤석열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어떤 상황 속에서의 어나더 원. 안철수는 그런 입장이고 또 오죽 사실 이게 궁핍하면 6년 전 이야기를 아직도 얘기를 하고 있나요? 6년 동안 그럼 안 만나는 건가요? 6년 동안 지금 가장 최근에도 어떤 사람 서로 만나거나 서로 의견을 교환했다면 인정해드리겠는데 6년 전에 한 번 만난 걸 아직도 마케팅을 한다는 건 그간 한 번도 안 만났다. 서로 참 소원한 사이였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가 그 소개팅 깨진 것을 얘기하면은 소개팅 젊은이들이 웃는다. 하품을 한다. 예, 저도 지금 웃었습니다. 소개팅이라고. 예, 예. 그렇게 아주 바빠다쳤어요. 아주 상당히 재치가 넘쳤습니다. 예, 예. 또 하나는 통합이냐 입당이냐 이거 아닙니까? 그것도 통합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추진을 하겠다. 합당. 합당을 추진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게 이 두 분 다 사실 조건절이 참 문제인데 왜 이프절이라고 영어에서 얘기하는 거 이겁니다. 내가 서울시장이 되면 합당을 추진하겠다.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다가 그 다음에 또 얘기가 하나 더 붙였어요. 서울시장이 안 되더라도 뭐 어쨌든 그 이후에 합당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지금 덧붙였는데 그렇다면 되든 안 되든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든가 합당을 하겠다. 근데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보궐선거 끝나고 한다. 이게 지금 논법이 딱 정확하지만 정확한 거 아닙니까? 근데 조건절로 시장이 되면 합당을 추진하겠다. 굉장히 애매하고요. 그것도 당원들의 뜻을 수렴해서. 그 당원들이 반대하면 못 하는 거고 추진하는 것은 추진해도 안 되면 많은 거 아니에요? 이게 안 하겠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선거가 끝나면 상황은 어떻게 될지 몰라. 당이 분해될지 뭐가 정계 개편이 어떻게 될지 결과가 지금 경우의 수만 4가지 아니에요. 2승 할 거냐, 1승 1패 할 거냐, 1승 1패도 서울시와 보궐선거가 2가지니까 2개 할 거냐, 아니면 완패할 거냐. 4가지에 따라서 당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 선거 끝나고 경우의 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당의 뜻을 물어서 추진하겠다는 건 일단 던지고 보자. 합당이라는 말을 던지고 보자. 뭐 이런 그러니까 얘기죠. 안철수로서는 그동안 여론조사를 통해서 상당히 우위를 유지해 왔는데 오세훈 후보가 나경원과의 뒤집기에 성공하면서
아주 급상승세를 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급해지니까 통합이라는 합당이라는 것을 꺼내서 국민의힘 쪽 지지자들한테 호소하려는 그런 뭐 전략인 것 같아요. 나름대로 그런 것 같은데 통합을 하겠다든가 뭐 합당을 하겠다든가 분명히 하고 내가 단일 후보가 되면은 바로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겠다든가 뭐 이렇게 분명히 매듭을 지었는데 안철수식의 그동안 쭉 해왔던 거 아닙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늘 안철수가 새 정치가 뭐냐고 지금까지도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철수라는 그런 정치인의 행보가 늘 그랬습니다. 새정치 국민연합인가요? 왜 김한길하고 합당을 할 때도 사실 그때 국회의원도 한 명 없었어요. 근데 그 당대당 합당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신의 어떤 세가 적을 때 큰 그런 이쪽으로 비즈니스 M&A를 할 때 어떻게 해서 벼랑 끝으로 가갖고 조금이라도 지분을 더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안 되면 파기하는가? 이런 좀 삼류 M&A 비즈니스 전문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때는 자기 주가가 높을 때 이야기고. 그나마 지지율이라서. 네. 지금은 하종가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황이 달라졌고 또 하나는 그 내곡동 땅을 가지고 이것도 이미 2010년도인가요? 그때 한명숙 총리, 전 총리가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을 때 다 그렇죠. 논란이 됐고 끝난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또 꺼내들었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내곡동 땅 물론 차익은 많이 남겼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그게 LH라든지 혹은 뭐 문재인 대통령이 사자 사는 것처럼 산 게 아니잖아요. 2018년, 그러니까요. 2019년에 자기가 어떤 목적을 갖고 산 게 아니라 상속을 받았더만요. 아, 본인이 받은 게 아니고 처가 받은 뭐 거 아닙니까? 이가가 4살인가 무슨 어디 그때 받았더구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오래전에 상속을 받은 땅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목적이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 이 집값이 올랐다. 근데 그 목적이 바뀐 것도 사실 노무현 정권에서 한번 바뀌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사실상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당시 서울시장이 압력을 가하거나 압박을 가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것이 그 당시에 문제 제기를 한명숙이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이미 나왔거든요. 만약에 그게 문제가 됐다 그러면은 BBK처럼 물고 늘어졌을 텐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실 한번 덮어진 문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걸 여당이 제기를 하면 몰라도 지금 박영선은 계속 그 문제를 끄집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하루에도 뭐 5번씩 뭐 끄집어내는데 설득력이 없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그걸 또 안철수 후보까지 들고 나왔다는 것 자체가 좀 그렇기는 합니다. 근데 안철수 후보로서는 지금 현재 뭐 적합도 조사를 하든 경쟁력 조사를 하든 오세훈 후보한테 다 밀리는 데다가 오세훈 후보는 지금 3자 대결을 해도 박영선을 누르고 있는 그런 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안철수 쪽에서 이제 핵심은 설문 아닙니까? 설문 여론조사. 설문 문항, 조사 방법, 조사 기관 이런 거를 놓고 사실은 오늘 오전 중에는 합의가 되어야 써야 됐죠. 오늘 내일 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근데 그게 가능한가요? 문항도 지금 그렇고. 그래서 그렇죠. 오직에 어제 오세훈 후보가 통합을 하겠다 딱 분명히 얘기하면은 내가 문항은 양보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입당을 하게 되면 경쟁력. 입당을 하게 되면은 경쟁력으로 누가 더 경쟁력 있느냐라는 질문으로 하겠다라는 예. 걸 이제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이고. 조사 방법도 뭐 ARS냐 또 유선이냐 뭐 이것 가지고도 전화 또 면접이냐. 예. 또 조사 기관 선정 문제도 있고 이게 지금 될까요? 당의 이름을 넣느냐 안 넣느냐 뭐 이것도 지금 논란이 있는데 당도 넣지 말고 기호도 넣지 말자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세훈 안철수만 물어보자. 그것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 지지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인 것 같아요. 일단 이 컨벤션 효과도 있고, 그러니까 경선에 대한 컨벤션 효과와 LH 사태가 매일 하나씩 불거지고 있거든요. 전 언론이 지금 다 그 단독을 지금 경쟁을 하고 있고 또 사실 당의 제보가 굉장히
굉장히 많이 들어온대요, 지금. 그래서, 사실상 보궐선거 이전에도, 아무리 뭐 특검이니 뭐니 하면서 지금 국정조사니 이것들을 여야가 지금 합의를 해서 그쪽으로 지금 시선이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집권 여당이 못 막을 수 없는 게 뭐냐면 매일같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 지금 3기 신도시와 관련돼서. 그래서 주도권을 국민의힘이 지금 갖고 있는 어떤 모양새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협상에 있어서 안철수가 지금 벼랑 끝 전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저는 예측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3월 19일까지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결정적으로 아직 시간은 남아있다. 학습 효과가 있잖아요. 지금까지의 어떤 단일화 과정을 보면 이 투표용지 만들기 직전까지. 그러니까 2번이냐 4번이냐는 또 참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투표용지 만드는 게 3월 29일이랍니다. 그러니까 3월 인쇄가 그때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3월 29일이 진짜 마지노가 아니냐. 그러니까 19일까지로 한번 뭐 오늘 내일 협상을 해보되 아마도 한 번 더, 다음 주에 한 번 더 마지막 그런 그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갈수록 오히려 지금 여론조사의 상승세를 보면은 안철수 후보는 불리해지는 것 아닌가요? 예. 시간을 끌수록 사실 불리하죠. 예, 시간 끌수록 오세훈 후보 쪽으로 지지가 몰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외부 여건, 특히 LH 투기 사태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특검 좋다, 국정조사 하자, 다 받아들이고 의원 전수조사 우리 100%할 테니까 당신들부터 청와대 행정관까지 다 해. 하자. 뭐 이렇게 공세로 나가니까 지금 오히려 민주당이 궁지에 몰려가지고 이거 호랑이 등에 잘못했네. 이런 소리가 나오는 상황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갈수록 국민의당이라는 것은 뭐 교섭단체인데 아무 목소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로서는 시간을 끈다고 새로운 뭐 뒤집기 변수는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안철수는 빨리빨리 해갖고 이 결론을 냈어야만 자신한테 유리한 상황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지금 삿바 싸움을 하다가 보면 점점 더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힘을 갖고 있는 당에 몰아줘야 된다. 어차피 이게 4월 재보궐 이후에라도 이 특검이라도 하려면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협상에 어떤 파트너의 힘을 실어줘야지 국민의당은 당의 어떤 힘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 지금 이 대권까지도 지금 계속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런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한에는 내주의 협상을 더 한다고 한들 시간이 도리어 오세훈 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또 하나는 지금 야권한테 유리한 상황은 뭐 그게 얼마나 파급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박원순 전 시장의 피해자가 오늘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나온 내용은 어떤 얘기들인가요? 일단 지금 전문 그러니까 입장문을 먼저 발표를 했어요. 아주 짧은 입장문인데 결국은 박원순 시장의 위력이 아직도 강하게 존재하고 있다. 그것을 본인은 지금 두려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이유가 뭐냐면 박원순의 상사한테 얘기를 했더니 박원순의 상사가 박 시장이 그럴 뿐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계속 압력을 집어넣었다. 뭐 이런 어떤 표현들을 하면서 2차 피해에 대한 것에 대한 지금 그것을 이제라도 중단해달라라고 강하게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혹시 박원순 전 시장한테 이러이러한 피해를 당했다. 말하자면 성추행을 당했다든가 이런 내용들은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까? 네, 기자들이 아마 일문일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이 현 시점까지는 지금 기사 보도가 되지 않아서 크로스 체크가 안 돼 있고 또 사실 이게 현장 중계를 하면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그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현 시점까지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야권 후보 단일화 이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명제입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도 3자 대결 가능성에 대해서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고 가치도 없다. 이렇게 단언을 했습니다. 과연 오세훈, 안철수 두 후보가 합의한 대로 19일까지 후보 단일화가 이뤄질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다소 시일이 지체될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요. 시일이 지체되든 안 되든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후보 단일화를 천연시키거나 파괴하려 하는 그런 후보는 역사의 죄인이고 국민들로부터 정치 생명을 끊게 되는 그런 결과를 빚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